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침에 좀 새벽 수영을 좀 나가고, 화요일은 제가 9월 달에 이제 세금 정규 과정이 있어서 이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 좀 제가 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때 이미 예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좀 저녁에 아니면 오후 늦게 이렇게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 또 뭔가 어떤 기술적인 에러가 좀 나서 이상하게 업로드가 다 됐고 마지막 처리 부분에서 조금 뭐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제도 부득이하게 저녁에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고민 중인 게 아예 이참에 아침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한번 올려드릴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밤 9시 뉴스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8시나 9시쯤에 올려드리고 밤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실 분들은 보시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좀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대한 의견 좀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0일 화요일 데일리 뉴스를 한번 볼 건데요. 재밌는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어디 보자. 유튜브하고 직장인을 먼저 좀 볼게요. 직장인에 있어서는 추석 예상 비용 매년 나오는 그런 뉴스죠.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울고 웃는 직장인들 뭐 뻔히 이렇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어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만한 건 요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직장인 겸업 어디까지 가능하냐 알아보자. 그래서 비디오 머그 SBS에서 나오는 건데 요 기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광고가 많아서 제가 이거를 읽기 도구로 좀 할게요. 자, 직장인 겸업 어디까지 가능하냐? 비디오 머그가 알아봤다. 자, 유튜버 등 1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업무의 시간을 이용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많이 많아졌죠. 소소한 취미생활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업의 개념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유튜버 활동도 겸업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적지 않은 회사에서는 자사 소속 직원들의 겸업을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자, 이 겸업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불가능할까? 자, 비디오 머그는 전문가와 함께 직장인 겸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봤다. 이때 전문가는 아마 노무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관련된 변호사죠. 노무사는 한때 같이 일을 많이 했었죠. 제가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겸업을 금지한다거나 반대로 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 겸업이 법의 규제 영역은 아니라는 말인데, 그런데 충돌되는 게 있다. 바로 취업규칙이다. 여러분들 취업규칙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신 적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근로자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해둬야 되는 게 취업규칙인데, 이거 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우리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보통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좀 우선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일반법으로 본다면은 이 취업규칙이 약간 일종의 특별법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정해놓은 내부 규정과 같은 건데, 이게 회사마다 당연히 내용이 다르겠죠. 그리고 취업규칙으로 겸업하면 안 된다 혹은 제한된 상황 내에서만 제한된 겸업을 허용한다는, 왜 이게 나는 오타가 보이는가 이런 게 규제성 조항을 달아놓은 곳도 있어요. 이유는 뭘까? 자, 왜 그러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동시에 성실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문자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거냐면,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을 이용해서 올빼미 여행을 한다. 올빼미 여행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뭐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으로 가. 그리고 신나게 놀았어. 그리고 일요일날 막 새벽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이제 딱 출근 시간에 맞게 바로 공항에서 회사로 출근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딱 누가 봐도 이제 막 여행지에서 돌아오고 되게 막 이렇게 피곤해 쩐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직장 상사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한 이 성실 의무에서 충돌돼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로 인해서 뭐 그날 뭔가 업무가 수행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된다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단순히 어, 상사의 잔소리뿐만 아니라 가벼운 징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는 못하겠지만 징계도 할 수 있다. 뭐 경고장에 경고나 견책 같은 경우 엄밀히 말해서 경고는 징계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 성실 의무예요. 성실 의무. 주말에 다른 일을 전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재충전을 하고 리프레시해서 월요일 날 제대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섭죠? 자, 그래서 직장인 유튜버 활동 등 겸업이 이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비슷하게 본다면. 자, 그래서 이런 취업 규칙을 따져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무리 취업 규칙이 그 회사 내부의 특정 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거는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최소한 지켜야 되는 어떤 도리인 거고, 취업 규칙은 그거보다 무조건 더 좋게 돼 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걔랑 같은 수준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최소 해줘야 되는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걔보다 더 나쁘게 취업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자, 그러면 회사가 겸업 활동을 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그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이게 있다고 그래도 반드시 해고를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 2001년 서울행정법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겸업 활동으로 해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당연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취업규칙만을 근거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 해당 기사 내용의 거의 핵심이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 기사 내용도 아셔야 되는 게 있지만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001년 요 사례에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소송 건 거 아니에요.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겠죠? 해고가 이제 부당하니까 다시 복직을 하거나 뭔가 배상을 받았겠죠. 그런데 복직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 사람은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회사 쪽 사람들이라든가 위에 직장 상사가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회사 다니기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걸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서 기사는 끝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은 이래요. 법은 이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죠? 취업 규칙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일단 직장 상사가 알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죠? 딴짓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알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유튜브를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데일리 뉴스 제가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할 걸 그랬어. 그때 열심히 더 했으면 구독자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재밌는 거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은 얼굴 안 나오게 하면 좀 할 수 있어요. 뭐 손만 나오게 한다든지 발만 나오게 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고 얼굴 낸다 그래도 처음에 알아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이 취업규칙이고 근로기준법이 다 필요 없고 괘씸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보고요. 자, 유튜브 볼까요? 유튜브. 오케이. 유튜브를 봤을 때 잠시만요.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차를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엄마표 영어 알려주는 이혜성 원장. 꼭 봐야 할 유튜브 채널, 왓썸맨, 그리고, 이거는 좀 너무 그렇다, 그죠? 꼭 봐야 할 유튜브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그렇고. 와, 이런 게 진짜 좀 약간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애플 아이폰 11 이벤트 유튜브로 첫 중계한다.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애플은 iOS, 어, 구글은 안드로이드 해가지고 이제 막 경쟁을 하는데, 와, 이 구글 진영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한다는 걸 보면 이 정말 유튜브의 파급력이라는 거는 대단하죠. 마치 이건 뭐하고 비슷하죠? 과거에 제가 전에 들은 말인데, 다음 관계된 분이셨는데 높은 분이셨어요. 근데 본인의 그 카카오 관련된 뭐를 했던 강의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관련된 거 강의를 하시면서 그분이 다음에 있으니까 그래도 경쟁사 N사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도 검색은 네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마치 그거랑 비슷한데. 아무튼 좋아요. 삼성 SDI 유튜브 채널 이거 신입사원 5명이 소개하는 오늘 하루 뭐 이거 뭐 저번에도 나왔고, 이거 왜 계속 나오지? 광고인가? 왠지 광고 같다는 거에 한 표. 자, 해리 씨가 벌써 18만 명 돌파해서 실버 버전 했던 거. 와, 이거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와, 대단하다. 역시 연예인들은 좀 뭔가 좀 다르게 그들만의 리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메이저 리그, 다른 사람 마이너 리그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너무하네. 오케이. 뭐 이래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요 정도 그냥 쑥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 외에 4차 산업과 역세권 소용은 그 광고 위주, 그리고 별로 크게 인기가 중요하지 않은 기사라서 제가 패스를 하고요.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납세고지서 우편함 송달이 잘못됐다. 이거 우리 전에 봤죠.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된다. 그 누나가 받았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자, 9.13 대책 약발 9개월. 우리 어제 비슷한 거 기사 봤었죠? 그래서 그거 연합뉴스에 새 꼭지로 나온 거 차라리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해운대구청이 국토부에 청약 조정 대상 해제를 신청했대요. 그리고 부동산 세금 쪽에서 봤나? 가보지 않은 길, 디플레 시대에 오면 집값 향방은. 야, 이거 좀 재밌는 기사인데, 제가 좀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못할 거 같고,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 보유 세수가, 보유세가 작년보다 2조나 더 거쳤대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 힘받는 분양가 상한제 신중로는 어제 봤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 기사가 어딜까? 제가 봤는데, 이거 그냥 기사 바로 볼게요. 요거 봅시다. 자, 집값 조정 대상 지역 재검토, 가을 청약 변수로 부상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좀 일부가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을 청약 변수로 새롭게 부상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을 청약 시장에 조정 대상 지역 변경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대상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새로 추가로 가거나 아니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세금 부담이 커지며 전매 제한 및 청약 규제를 받는데, 특히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양도소득세 중과는 오늘 제가 정규 세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맞아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기본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생겨서 조금씩 양도세를 줄여줘요. 근데 얘 못 받아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본 세율의 10% 또는 20%가 가산돼서 가버려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뭐 계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양도 차익이 1억이 났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가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제가 제 걸로 계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2주택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뚜껑 빠지고 기본 세율 가산이 10% 가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까지 되냐면 한 2,900만 원, 거의 3,000까지 가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하나 또 있어. 그래서 3주택 중과가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가요. 나는 1,500만 원 내는 줄 알았는데 4천만 원 맞아봐요. 이거 미쳐버린다니까 사람이. 제가 약간 저녁에 하니까 좀 약간 말이 빨라졌죠. 저녁에 해야 되나? 아이씨.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 엊그저께 했었는데 그냥 양도 시점으로 그냥 바로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일찍 사고 오래전에 샀더라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적용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2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주정심, 나는 누구 사람 이름인 줄 알았네. 주정심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정심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야, 이거 이번에 어디 추가될 것 같은데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 사이즈 나오면은 미리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아니면 계약을 해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면서도 조정대상 지역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언제 하는지는 말 못하겠어. 근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 가까이서 하겠지 뭐.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지역과 해제 지역이 추석 직후 발표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도 사실 여기에 한 표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10월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면 그때 나올 거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약간 기류가 좀 이상하죠. 아마 10월에 시행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 그런데 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지정이 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LTV, DTI 이거 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강화되고,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 커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어마무시해요. 이거 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지역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그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시가 해제를 공식 요청했고, 지금 남양주가 잘 힘들다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산시 해운대구도 공식 요청할 예정인데, 해운대구 집값이 92주 연속 하락. 막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92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연속 하락했다는 거죠. 다만 부산시가 다른 두 개구, 현재 부산은 세 개 구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이 되는데, 해수동이에요.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편한데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해수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하자고 하고 있어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는 그럼 좀 곤란한데 우리 해운대구 좀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 전체와 해운대구가 이제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의견을 조율 중인 거다. 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영구 남천동 평균 38.16대 1. 막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해제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대구는 여기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지정할 수 있는 후보도 있다. 대구 사실 수성구는 좀 특이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데 투기과열지구야. 그러니까 청약이라든가 대출 규제는 받은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이 안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이거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될 수 있는 후보구 중에 하나고요. 의정부, 부천시 등도 거론되고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새 아파트 신축을 중심으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 옆에 구축은 아직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걸 왜? 부천에 하나 있기 때문에. 내 불쌍한 이 부천 땡땡.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의정부도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에선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에 물망에 올랐다. 대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좋다고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팔아야 되는데 내일 당장 지정돼 버리면은 바로 양도세 중과 바로 들어간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모두가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대구나 광주 등도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고 청약단지마다 왜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나 진짜 꼰대인가 봐, 나 진짜. 높은 경쟁률로 마감해 조정대상 지역 후보로 거론된다. 박일환 기자님 좀 이게 오타 좀 없이 좀 해주세요. 알았죠? 저 이런 거 못 보겠어요. 자, 이 기사와 더불어 재밌는 기사를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남양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무산된 것 같다. 어,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주정심 딱 하면은 이거 사람 이름 아니에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는 좀 별로 좀 아쉬워요. 새로운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옆에 가로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없잖아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가로치고 이하 뭐 주정심 이렇게 하던가. 저 나름 이렇게 그 세 번째 책 쓰고 있는 저자입니다. 예,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관심 많아요, 제가. 그래서 주정심 아무튼 뭔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검토 후 지역 변동이 없다. 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강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아까 기사는 그냥 했다고만 요청했다고만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없는데 요거는 결과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아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닌가 보네. 조정대상 지역은 아무튼 규제가 적용되는 거 아까 봤고 뭐 어디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거기본법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정책 심의하는데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 말 해제를 신청했으나 제출 시점이 늦은 데다가 부산시와의 조율도 충분하지 않다. 아까 우리 봤었죠. 그래서 아예 이번 주정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구,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역시 지역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변동을 할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농담이에요. 그건 위험한데.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없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기사의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추석 직후가 될 수도 있고 뭐 10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젠가는 뭐 좀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냥 양도세 중과 들어가고 나머지 뭐 규제 지역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기 직방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직방 칼럼 49번.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그래서 조회수가 무려 2200. 좋아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 좋고요. 보시는 방법은 자, 제 블로그 가는 방법 아시죠? 네이버에서 검색창에서 제네시스 박이라고 치면 제 거 블로그가 나오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직방 칼럼 TV를 누른다. 직방 칼럼 TV가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목록을 한 30줄 이렇게 보기를 하면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거죠. 주르륵.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이렇게 49번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24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좀 늦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동산 세금 기사가 아니라 부자 되는 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1% 부자 되고 싶다면 의심하는 투자 습관 기르세요.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펴낸 이동현 센터장이 왔습니다.
이동현 센터장,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책을 펴냈네요. 자, 꼬마 빌딩 재건축 아파트 선호하는 부자들. 그래서 이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소신, 의심하는 습관, 그리고 끈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한국의 부자들인가? 그 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허영만 화백이 만화로 만든 게 이제 부자사전. 저 집에도 있는데 한국의 부자들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이거 이제 여기 하셨는데 어차피 일종의 약간 책 소개긴 한데 또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내노라는 부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해온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자문센터장이 말하는 상위 1% 부자들의 공통점. 아, 이런 것도 재밌겠다.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야, 원해놓은 복수잖아. 나 저기 두 번째 책 쓴 거긴데 이거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재테크 서적을 펴냈네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그들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 자, 당장은 뜰 것 같지 않아도 10년 뒤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데 10여 년 전 지하철 신분당선, 9호선 등의 계획안이 처음 났을 때 인근의 낡은 단독주택이나 짜투리탕을 산 사람들이 지금은 몇 배의 차익으로도 부자가 됐다.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세무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자들을 만나서 좀 이게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 그리고 저는 그걸 좀 배우고 대신에 저는 이 사람들을 합법적인 방법 내서 절세도 해주고. 좋지 않아요? 되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대신 강의하고 있어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뭐 끝나고 식사도 하고 재밌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서 또 이제 제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배우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기본이라고 했고, 그 결과 이제 의심하는 이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대표적 실패 사례로 이제 강남에서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인데, 과장된 부동산 정보에 솔깃해서 확인도 없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 지금은 많은 공부를 거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지 말자. 자, 많은 부자들이 1999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자라고 할 땐 투자했고, 그래서 저는 14년에 대출 풀어서 투자라고 해서 저는 투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한 것뿐이죠. 오케이.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는데 돈이 많은 자산가일수록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다. 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금융상품이든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든 은퇴 이후 노후만 보장된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 또 관심 있어 하는 투자상품으로 단용 꼬마 빌딩. 이거 어제 나왔던 기사랑 연관되죠. 이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이게 막 기사 이런 것만 제가 골라서 준 것만 봐도 이게 트렌드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현금 5억이 없다는 거죠. 5억하고 1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꼬마 빌딩이 1위다. 강남 부자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은퇴 부자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요즘 떠오르는 신흥 부자들의 투자 방식,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 젊은 부자들, 요즘 젊은 3, 40대 부자들이 보면 창업에 성공한 다음에 이 창업에 성공해서 이거를 회사를 아예 팔거나 아니면 지분을 아예 지분을 팔거나 해가지고 투자를 받거나 해가지고 빌딩에 투자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게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더라. 이런 게 좀 나오네요.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은 비슷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의심하는 습관, 끈기 등을 배운다면 일반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우리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빠세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100억 들고 강남에서 정모합시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직장인 겸업, 취업 규칙을 잘 보셔라.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보다 앞선다. 하지만 우리에겐 괘씸죄가 있다. 무조건 조심하자. 단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저도 약간 작년에 이미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워요. 오케이. 조정 대상 지역 재검토. 가을 청약 변수로 부상. 청약 뿐만 아니고 대출, 세금까지 전반적으로 영향 미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뭐 남양주, 부산 해운대, 그냥 부산이라고 할게요. 부산 해수동이거든요. 해수동. 해운대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자, 반대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대구, 대전, 의정부, 부천. 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정도가. 그런데 이렇게 요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남양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무산된 듯.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아니라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 조심해야 할 것. 요거는 이제 직방 칼럼을 제가 링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이게 이제 책 그건데 한번 봅시다. 의심하는 투자 습관. 뭐 장기 투자.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미래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위에 썼네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기 들지 않기. 아무튼 여기 이 책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이게 100% 맞다는 제가 말 못해요. 이게 때로는 정부 정책에 좀 반해서 할 수도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은퇴 이후 준비에 적극적.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저랑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은퇴 이후 준비도 좋은데, 저는 제네시스는 어떻게든지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을 좀 늘리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저는 자산보다는 매월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저는 선호한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 요거 이렇게 봤고요. 이제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 보시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화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사는 요걸 봤고요. 요거. 세 번째 기사는 요걸 봤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요거. 이거는 어제 나왔던 꼬마 빌딩을 사들이는 꼬마 법인도 같이 보면 좋다. 그래서 꼬마 빌딩. 최근 젊은 부자. 이렇게.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근데 이건 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좀 꽤 된 것 같아요. 책에서까지 나오면 이미 많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도 기사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시간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녁에 좀 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녁에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날 제가 1일 1 영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일 1 영상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못하고 또 하다가 저녁에 훅 지나가 버리면 제가 제 스스로의 약속을 좀 못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제가 좀 이번에 추석 연휴 다녀오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 9월 11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은 제가 저기 고향에 다녀와야 돼서 아마 이때는 영상을 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도 날마다 올려드렸는데 거의 처음으로 지금 이제 못 올리는 것 같죠, 그죠? 늦게라도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막 제가 더 불편하고 그래요. 불안하고. 계속 하다가 안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길 바라고 편한 저녁 되시고 아침에는 제가 이제 소중한 하루 되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했던 하루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날 포커스 뉴스로 추석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